인간관계. 정말 복잡하고 때론 피곤하지만 그만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과는 대화가 술술 풀리는데 어떤 사람들과는 몇 마디 나누기도 힘들까? 또는 왜 나는 항상 같은 패턴의 갈등을 반복하게 될까? 오늘 저는 인간관계의 5가지 핵심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분명 더 풍요롭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째, 자기 이해. 관계의 시작은 나 자신으로부터. 인간관계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자기 이해입니다.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나는 이 상황에서 항상 화가 날까?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자신의 감정, 욕구, 가치관, 그리고 행동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상담사로 일할 때 만났던 한 내담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나 씨는 늘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만성적인 피로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죠. 상담 과정에서 미나 씨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패턴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거죠. 미나 씨가 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탐색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제로 음악을 사랑하고 더 많은 창의적 시간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이해를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감정 일기 쓰기. 매일 5분만 투자하여 자신의 감정과 그 이유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가치관 탐색하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 보세요. 피드백 수용하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신의 강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해 보세요. 명상 실천하기. 일상에서 10분만 명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자기 이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지만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둘째, 진정한 경청. 관계의 심장. 2번째 핵심은 진정한 경청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물리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경청은, 그것은 마음으로 듣는 예술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 뒤에 숨겨진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고 판단 없이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로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청의 마법, 실제 사례. 제 친구 현우는 영업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의 비결이 뛰어난 말재주나 설득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현우의 진짜 비결은 경청입니다. 현우는 고객과 대화할 때 메모를 하거나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는 대신 100% 고객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는 고객의 표정, 어조, 몸짓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말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번은 현우가 오랫동안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기업 임원과 미팅을 했습니다. 다른 영업사원들은 그 임원에게 제품의 장점만 열심히 설명했지만 현우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귀사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은 후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그 임원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자
현우는 그 문제에 공감하며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고 결국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임원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우 씨는 우리 회사를 정말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도 더 나은 경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온전한 집중, 대화 중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하세요. 판단 멈추기,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 자신의 의견이나 반박을 잠시만 미루어 두세요. 열린 질문하기,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 대신 어떻게 느꼈나요? 같은 열린 질문을 활용하세요. 반영적 경청, 지금 들어보니 당신은 무엇이라고 느끼는 것 같네요와 같이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 확인해 보세요. 침묵의 활용, 대화 중 침묵을 불편해하지 마세요. 침묵은 생각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훌륭한 경청자가 될수록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훌륭한 대화 상대로 여길 것입니다. 셋째, 효과적인 소통, 관계의 다리. 세 번째 핵심은 효과적인 소통입니다.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 감정, 욕구를 명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구축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죠. 넌 항상 이래라는 말과 나는 이 상황에서 속상해라는 말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그 전달 방식에 따라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힘.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 지연 씨와 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결혼 5년 차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폭발로 이어졌죠. 상담을 통해 그들은 비폭력 대화 기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관찰, 감정, 욕구, 요청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전에 지연 씨는 당신은 항상 집안일을 안 도와줘. 내가 혼자 다 해야 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폭력 대화를 배운 후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설거지와 빨래를 모두 했어. 나는 지금 지치고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 나는 가사 부담을 나누고 팀으로 일하고 싶어. 앞으로 설거지는 당신이 맡아주면 어떨까? 이렇게 변화된 대화 방식은 준호 씨의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실천법. 여러분도 더 효과적인 소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메시지 사용하기, 너는 보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하세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추상적인 불만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을 언급하세요. 감정 어휘 확장하기, 화났다, 좋다 외에도 다양한 감정 단어를 익혀 정확한 감정을 표현하세요. 적절한 타이밍 선택하기,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대화를 미루고 진정된 후 대화하세요. 비언어적 소통 일치시키기, 말과 표정, 몸짓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세요. 효과적인 소통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의 소통 방식을 개선해 나가세요. 넷째, 경계 설정, 관계의 안전장치. 네 번째 핵심은 경계 설정입니다. 경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타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무엇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무엇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를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 설정을 이기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경계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더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마치 울타리 없는 정원과 같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와 꽃을 밟고 갈 수 있죠. 반면 경계가 명확한 관계는 문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초대한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함께 즐기지만 정원의 규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경계 설정의 실제 사례.
제 지인 소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소영 씨는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능력자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했죠. 그 결과 그녀는 항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한 코칭 세션에서 소영 씨는 자신의 업무 부담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이 계속해서 잠깐만 이것 좀 도와줄래? 라며 업무를 떠넘기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코치는 소영 씨에게 몇 가지 경계 설정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내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해서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오후라면 가능할 것 같아 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소영 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시간을 더 존중하게 되었고 그녀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을 위한 실천법. 여러분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 인식하기.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알아차리세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미안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와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죄책감 다루기. 경계를 설정한 후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을 인식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결정을 흔들지 않도록 하세요. 일관성 유지하기. 한번 설정한 경계는 일관되게 지키세요. 일관성이 없으면 타인은 여러분의 경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의 경계 존중하기. 다른 사람들의 경계도 동등하게 존중하세요. 경계 설정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갈등 해결, 관계의 성장점,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은 갈등 해결입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불안, 분노, 회피 욕구.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등은 사실 관계 성장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같은 생각, 같은 욕구, 같은 기대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갈등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건강하게 해결된 갈등은 더 깊은 이해와 더 강한 유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회피되거나 파괴적으로 다루어진 갈등은 관계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죠. 갈등 해결의 실제 사례. 제가 멘토링했던 대학생 동아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아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두고 팀이 양분되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의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회의는 종종 감정적인 대립으로 끝났고 프로젝트는 진전이 없었죠. 제가 그들에게 협력적 문제 해결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모든 팀원이 자신의 우려사항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모두의 핵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죠.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두 접근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제3의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이 갈등을 통해 팀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깊어졌습니다. 건강한 갈등 해결을 위한 실천법. 여러분도 갈등을 더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 선택하기.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진정된 후 대화하세요. 공통 목표 찾기. 우리 둘 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상기하세요. 적극적 경청하기.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상대방의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 맞추기. 성격이나 과거의 실수가 아닌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해결책에 집중하세요.
타협과 창의적 해결책 모색하기, 승패가 아닌 승승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세요. 용서와 화해 연습하기, 완벽한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은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깊고 강해질 것입니다. 결론, 인간관계의 미학을 향해.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5가지 핵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이해, 관계의 시작은 나 자신으로부터. 진정한 경청, 관계의 심장. 효과적인 소통, 관계의 다리. 경계 설정, 관계의 안전장치. 갈등 해결, 관계의 성장점. 이 5가지 핵심을 마스터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기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정성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도할 용기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간관계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추가 자료로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마셜 로젠버그, 비폭력 대화. 헨리 클라우드, 존 타운샌드, 경계 세우기. 게리 체프먼, 5가지 사랑의 언어. 브레네 브라운, 취약함의 힘.